네, 안녕하세요. 성신관업의 최원규 대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는데요. 벌써 한 달째, 네 번째 촬영이 되네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을 저는 참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풍수와 건축 이야기, 건축 소재하고 일반적인 건축 자재, 그 다음에 풍수 인테리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년에 대한, 그러니까 노후죠. 노후에 대한 비결들을, 비법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축 소재와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건물이 실적에 콘크리트 조냐 아니면은 철근 조냐, 목조냐, 황토 조냐, 스틸 조냐, 또 조리식 판넬 조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거기에다 RC조라서 ALC도 있는데, 다양한 건축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가장 고려하는 게 뭐냐면은 가격일 겁니다. 가격. 싸면서 좋은 집. 근데 업자가 생각하는 것은 집을 지을 적에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축업자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남길까 하는 업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벽체 하나만 봐도 어떤 벽체는 단열이 잘 되는 게 있고, 어떤 벽체는 단열이 별로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벽체의 중요성과 바닥재. 사람이 쉽게 말해서 바닥재 하면 강화마루를 생각을 하는데, 강화마루는 최종 마루예요. 그러니까 세종 쪽으로 마감을 하는 건축물에서 바닥을 하는 포장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온돌 판넬, 온수 판넬, 온돌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콘크리트, 그 밑에 철근, 그 밑에 그 건축물이 얼었을 적에 어는 것을 방지하는 동결 심도,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기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재. 지붕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아스팔트 싱글, 그 다음에 기와, 옹기 기와도 있고, 한옥 기와도 있고, 시멘트 기와도 있고, 플라스틱 기와도 있고, 금속 기와도 있고, 기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붕재 하면은 통틀어서 지붕을 무조건 얻는 걸 다 지붕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요 최근에 징크재를 많이 써요. 징크재가 좋은 이유가 누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색이 없고, 그리고 반영구적이라는 거. 그래서 주로 징크 지붕재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재로 보면은, 내부재 옛날에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할 때 실크 벽지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상 실크 벽지를 건강상 좋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전 실크 벽지를 바르기 위해서는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갑니다. 물론 벽지 한 장이 있다고 해서 그 전면에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실크 벽지는 실크 벽지에 테두리만 본드발이라고 붙이는 거에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크 벽지는 PE로 만든 벽지다. 그러니까 순수한 종이 벽지가 아니란 얘기죠. 차라리 그걸 쓰느니 장폭 합지라 합니다. 장폭 합지가 훨씬 더 건강에는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외장재가 있는데, 외장재 같은 경우는 흔히들 시멘트 사이딩서부터 해서 세라믹 사이딩, 그 다음에 징크 판넬, 그 다음에 우드 챗넬 사이딩, 또 여러 가지 많아요. 수백 가지 되는데,
이 외장재 중에서도 어떤 게 좋다 말하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외장재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쪽이 바람이 센 곳인지 강우량이 많은 곳인지 강가인지 산 쪽인지에 따라서 외장재를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장재는 그쪽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한번 보통 뭐를 하나 보시면은 대충 감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좋은 것은 뭐 가격 차이가 몇만 원, 회배당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평당 얼마짜리 져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건축비는 자기가 좋게 지려고 들으면 비싼 거고 그냥 대충 지르면 싼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라는 것은 가격이 없다. 자기가 원하는 퀄리티에 맞추면 비싸지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안 맞지만 그래도 내 그냥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겠다 정도면은 뭐 싸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호가 있는데, 창호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뭐 이건 창호도 있고 KCC도 있고 LG 하우시스도 있고, 또 외국에는 독일식 창호도 있고 미국식 창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창호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 창 하나 두께가 이중창이라도 이중창을 크게 낸다 그러면은 열을 다 뺏기거나 열이 다 들어와요. 이 때문에 벽 하나 세우는 것보다 창 7개 세우는 거하고 맞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호가 중요성이 그렇게 크고, 뷰를 본다라면은 연료비를 포기해야 되고, 또 연료비 같은 경우 신경을 안 쓰고 나 뷰만 보겠다, 강을 보겠다, 뭐 산을 보겠다, 풍경을 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뭐 전기료, 난방비에 신경을 쓰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은 적당한 키로 적당하게 사이즈로 내는 게 좋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노후에, 보통 정년 퇴직하는 나이가 55세에서 60세 전후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65세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퇴직을 하고 이막 인생, 그러니까 100세 시대니까는 100세까지는 안 살더라도 80세까지 산다고 치면은 60세에 퇴직을 하면은 30년은 뭐 할 겁니까? 할 수는 없죠. 할 게 없겠죠. 누가 써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경비실, 뭐 어떤 대기업의 과장, 부장, 차장이라는 사람이 뭐 연금 나오는 거, 돈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꼼지거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노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후라는 것은 내가 노동력을 상실했을 적에 비용은 적게 들지만, 생활비는 적게 들지만 어차피 300만 원 들어갈 거 15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의료비라는 게 있고 복지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란 얘기죠. 많이 듭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아서 가장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것 5가지와 꼭 해야 될 5가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꼭 해야 될 5가지. 첫 번째, 퇴직 전에 이막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플랜을 미리 짜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내가 65세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은 그 전서부터 난 어떻게 이 막을 살아갈 거야라는 준비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사회에서 보면 60세가 넘으면은 퇴임을 취급을 합니다. 미리 정년 후 이막 인생을 위해서 설계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 단 프랜차이즈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다. 프랜차이즈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쉽게도 하고 돈도 많이 까먹고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 65세 이상 된 분이 도시에서 살 때보다는 전원생활에서 살 때 행복한 삶을 더 많이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전원생활에 대한 하면서 도시에서 전원생활에 대한 그리움, 그 회귀 본능이라 그러죠. 서울 인구의 약 한 70%가 도시민이 아니고 외지인들이에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노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득도 없겠죠. 소득도 없으니까 생활비도 줄여야 되겠죠. 생활비도 줄여야 되고, 이제 현재 지금 자제분들이 있는 있는 분, 그 자제분들이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을까? 아니요. 현재에 있는 결혼을 했거나 결혼 안 했거나 자제분들이 계신다면은 어떤 단 한 사람도 그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자식대로, 자제분은 자제분대로, 또 노인분들은 노인분대로 각자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제분들이 여러분들을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는 갖지 마시라는 얘기고, 스스로 작지만 자기만의 소득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 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소득 사업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득 사업도. 근데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골에서, 그러니까 전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소득 사업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서는 안 될 5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가지고 있는 자산, 그게 부동산이 됐든 유체동산이 됐든 아니면은 유가증권이 됐든 돈이 됐든 이 자산을 자녀분들한테 미리 증여나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자녀분들은 내 자식이니까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분신이기 때문에 줘도 아깝지 않죠.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자제분들이 피땀 흘려 벌은 부모의 자산을 잘못하면은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돈이 있는 부모의 자식이 대하는 태도와 재산이 없는 부모를 자식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마지막까지 증여나 재산 상속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건물이 있고 어디에 부동산이 있고 어디에 통장이 얼마가 들어있고 자제분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대치가 생겨요, 자제분들이. 그래서 기대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땅이, 저 건물이, 저 돈이 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게 돼 있어요.
물론 저는 10원 한 장 갖지 않고 자수성가를 해왔지만 전 부모한테 단 10원 한 장 학비라든가 결혼자금이라든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60이 넘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원망은 안 해요. 왜? 그때는 그만큼 어려웠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였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옛날에 보면은 60, 70년대에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지방에 사는 소도시에 사는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뭐 사회생활 했겠죠. 직장도 구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60, 70년대 왔던 사람들이 막 정착을 하고 공부도 시키고 애를 결혼식도 시키고 했는데 나름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아는 가고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단 두 분. 그때 고향에서 올라왔던 자기 부인과 남편 딱 두 분만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애들 결혼시켜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그 집 산다면 집 사는데 보태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있어봐야 집 한 채 있거나 아니면 또 조금 성공했으면 집 한 채에다가 여유자금 있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분은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거나 겠죠. 먹고는 살 수는 있어요. 먹고는 살 수 있는데 도시 생활에서는 도시에서 보면은 퇴물이에요. 왜냐면 노동력을 상실하는 쉽게 말해서 쓸모없는 잉여인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고 아직은 할 수 있는데 의욕은 있는데 할 게 없고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분만 생각하시고 두 분, 자제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못 살든 잘 살든 거기까지 결혼시킨 것까지로 모든 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만 생각하시고 본인이 가진 그런 모든 인생 거 다시 지금서부터 리셋을 해야 됩니다. 리셋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제2막을 개척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제분들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의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험이 여러분들이 자제분들보다 많기 때문에 의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창업하기 쉬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쉬운 것들은 뭐 통닭집이라든가 호프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무슨 막장집 해물탕집 무슨 뭐 신문에 광고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들 많이 하시는데 음식업에 종사한 뭐 15년 20년 된 사람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모두가 회귀 본능이 있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고향으로 가다 보면 고향이 다 틀리겠죠.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한데 멀리 있으면은 내가 손주 보러 가기도 힘들고 또 손주 아들들이 나를 보러 오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텃밭 일구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고향으로 가는 거 요즘은 원치 않습니다. 실패했으면은 창피하니까 못 가는 거고 성공을 했으면 귀찮게 할까봐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텃밭 일구면서 이렇게 자연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하루하루를 그간의 고생한 보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귀촌을 하기 위해서 소득 사업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해야 되겠죠. 하는데 65에서 80세까지 할 수 있는 농어촌 소득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 나이에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할 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마치 내가 미리 포기하는 양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얘기는 자제에서부터 해서는 될 5가지와 해서는 안 될 5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풍수 인테리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풍수 인테리어. 아까 전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터에다 좁은 집을 졌어도 풍수 인테리어가 안 맞으면은 집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좋은 명당 자리에다 집을 졌는데 남향에다가 아니면 남서향에다 남동향에다가 졌어요. 대문이 북향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파티오 창이라 그러죠. 정면 큰 창. 이게 북쪽만 아니라면은 햇빛이 잘 들어요. 어디나. 그런데 북쪽은 꼭 피해야 됩니다. 근데 북쪽만 아니라면 되는데 남쪽이나 남서향이나 뭐 남동향이나 났는데 남동향은 1~2시까지는 해가 잘 들어요. 근데 2시 이상은 햇빛이 안 듭니다. 근데 남향 같은 경우는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약하지만 해가 들다가 해가 중앙에 떴을 때 뭐 12시 1시 되겠죠. 그때 해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 방으로 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남서향 같은 경우는 해가 뜰 때만 햇빛을 못 보는 것이지 해가 넘어갈 때까지 햇빛을 볼 수 있는 게 남서향 집입니다. 남서향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죠.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풍수와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풍수 인테리어는 뭐냐? 네, 맞습니다. 풍수 인테리어는 이런 거죠. 길 옆에 상가가 있던 집을 지면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이사를 하든 집을 하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길이를 손 없는 날을 잡죠. 이사를 할 적에 손 없는 날. 그 손 없는 날이 왜일까요? 그게 귀신이 없는 날이라 그러죠. 귀신이 없는 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피해서 가는 거고, 근데 믿으시는 분, 이게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또 안 보시더라고요. 보고 안 보는 것은 뭐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풍수 인테리어는 또 달라요. 실제로 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어머니가 200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 밑에서 사업을 오빈리에서 할 적에 이쪽으로 동쪽으로 사업체를 옮기는데 그때 옮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신이지 하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며칠을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가도 답이 없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아픈데 칼로 온몸을 다 잘라내듯이 아프더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종교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종교는 없는데 잡신이라 그러죠. 왜? 무당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조금 믿으세요. 근데 오셔가지고 그 이사한 사업장에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어다 놓고 팥을 놓고 임금왕자를 거꾸로 붙이면서 막 하더라고. 무슨 이해처럼.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단 5분도 안 돼가지고 진짜 씻은 뒤 거짓말처럼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장이 보시면은 저희 공장이 이거 다음 지도에도 나옵니다. 다음 지도에도 나오는데 양평 지도입니다. 이게 양평 지도인데 한번 잘 보실란가 모르겠네요. 저희 공장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저희 공장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희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동서남북입니다. 이게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향집이죠. 이게 사업장이 북향입니다. 여기를 이사 오는데 그렇게 애를 먹었어요. 근데 원래 사업장은 북쪽에다 문을 내고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터가 엄청 세요. 엄청 셀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기분 좋은 휴게소인데 몇 번 주인이 바뀌고 망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일으켜서 지금 현재는 공장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럼 인테리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풍수 인테리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겁니다. 여기는 6번 도로입니다. 여기가 6번 도로. 6번 도로인데 6번 도로에는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죽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도 공장 입구에서 사람이 죽고 여기 지임로 여기 지임로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큰 간판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임로인데 여기 엄청 큰 간판인데 여기를 들이받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은 갑자기 병사를 해서 죽거나 자연사로 죽으면은 모르지만 갑자기 죽으면 자기가 죽은 것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떠돈다 그러죠. 떠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죽었으면 여기를 못 떠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안에 여기는 사무실이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은 집 주변에다가 풍경을 많이 달아놨어요. 그게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귀신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쇳소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풍경을 많이 달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업소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처음에 주택을 이제 이사 들어가는 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아시죠? 밥솥. 딱 들어갈 적에 밥솥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집에 거울은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가져와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서 첫날 자기 전에는 집이 있으면 집 네 군데다 막걸리를 붓는다고 합니다. 나는 이걸 왜 하나 싶었는데 믿을 게 없으니까 상당히 저도 미신을 안 믿는 편인데 막걸리를 집 네 군데 보통이라 이렇게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어요. 근데 집 터라는 게 저희도 이제 명당 자리에다가 집을 잘 짓고 했는데 내가 집 배치를 하다 보니까는 머리 두른 방향이 서양이에요. 서양. 원래 머리맡, 침대 머리맡은 머리를 두르고 자는 곳은 동양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TV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꼭 잠들기 전에는 다시 벽에를 동쪽으로 놓고 잠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것도 일종의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이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주기가 같다고 그래요.
사람이 뇌파하고. 그래서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구 쪽에는 뭐 물이 흐르는 게 좋다 해서 저는 이제 분수대에 갖다 놓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풍수적으로 보면은 그 액막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림도 있고 뭐 풍경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장신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는 틀려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좋은 땅을 사더라도 좋은 집을 지었더라도 그 풍수 인테리어만큼은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시간은 풍수와 인테리어 자재,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정년 퇴직 후 해야 될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하면은, 소득 사업을 하면은 뭘 할 수 있을까? 나이 먹어서 쉬고 나서 소득 사업을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